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배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배포에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배포할 때까지는 굉장히 기준이 널널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앱에 이제 암호키 같은 그런 이제 계정의 아이디가 있을 때 패스워드가 있듯이 이 계정상에 그 암호키처럼 사용되는 그 키스토어라는 파일이 있는데 지금 파이어베이스에 등록을 할 때에는 키스토어를 저희가 설정을 안 했어요. 근데 원래는 키스토어 설정을 안 하면은 스토어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안 되어야 하는데 파이어베이스는 이거를 이제 스토어에 스토어에 배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엄격하게 검사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키스토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빌드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키스토어를 생성하는 것부터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키스토어 생성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맥하고 리눅스하고 윈도우하고 키를 따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 키툴이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에 같이 설치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어 이제 붙여넣어서 실행을 할 건데 근데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자 키스토어의 경로를 생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로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여기 키스토어 파일이 홈 폴더 밑에 있는 업로드 키스토어.j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그 알리아스라고 이제 별칭이 업로드라는 이런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키스토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 방법들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 이 키스토어 파일은 앱마다 하나씩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앱마다 하나씩 만드는 게 가장 보안상으로는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회사별로 하나씩 공용 키스토어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용 키스토어를 쓰게 되면은 뭐 한 회사에서 만드는 앱들은 다 같은 키스토어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보안상 조금 취약한 면이 있어요. 특히 비밀번호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교체를 할 수 있지만 키스토어 파일은 변경하는 게 비밀번호 변경하는 것처럼 즉시 되고 빠르게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키스토어가 뭐 유출이 된다든가 이러면 키스토어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키스토어 유출이 되어 버려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앱마다 하나씩 만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거는 그 일반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얘기들인데요. 패스워드를 원래 그 사이트별로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지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의상 그냥 그 자주 사용하는 한 개 정도의 비밀번호를 그냥 여러 개 사이트에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그중에 하나가 유출이 되면은 해당 사이트만 이제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비밀번호를 돌려서 쓰는 모든 사이트의 계정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이제 공유해가지고 씁니다.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키스토어 파일을 공유해가지고 쓰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은 뭐 그런 상황을 만나실 수도 있지만은 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업로드가 이미 된 앱도 있다. 그러면은 등록이 된 앱들은 변경을 하는 게 더 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잘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미리미리 비밀번호 그 암호키 교체를 다 해놓든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경로 지정을 하는데 이거를 홈 폴더 밑에 업로드 키 스토어라고 만드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홈 폴더 밑에서 공유하는 키를 만들게 될 위험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현재 프로젝트 밑에 뭐 안드로이드 바로 밑에 정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바로 밑에 정도 있을 수 있게 이거를 안드로이드 밑에 키스토어.jks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앱 밑에 있는 게 좋았나 이게 조금 뭐 어쨌든 경로는 이게 편리하냐 아니냐의 차이 정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알리아스 별칭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별칭에는 보통은 이제 그 뭐 앱 아이 그러니까 앱 이름 같은 게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번들 아이디에 대한 걸 넣느라 제가 계속 BID라는 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BID라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는 프로젝트의 루트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비밀번호를 제가 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인증서에 관련해서 인증서에서는 이제 이 인증서를 만든 회사, 그리고 이제 지역상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필수는 아니어서 일단 그 내용들은 입력을 가능하면 하세요. 가능하면 하시고 자, 자, 그래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그 키스토어 JKS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안드로이드 밑에 보시면은 그레이드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보통은 환경 설정을 넣게 돼요. 환경 설정, 그러니까 뭔가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게 있고, 음, 지금 여기 공식 문서상에서는 키 프로퍼티스를 따로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근데 보통 이 그레이드 프로퍼티스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요 문서를 따라서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 문서를 따라 자, 키 프로퍼티스라는 거를 만들고 정보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비밀번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키 알리아스는 BID라고 지었고 스토어 파일에 위치를 넣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홈 폴더 밑에 만들었으면 홈 폴더 밑에 요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여기에 음, 일단 이게 저도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 경로를 생략하고 넣었을 때 기준 디렉토리가 안드로이드였는지 앱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또 까먹고 틀렸거든.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앱 밑에 있는 build.grade를 열어보시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저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것 전에 이렇게 설정 파일을 로드하는 부분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키 프로퍼티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불러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빌드 타입이라 그래서 릴리즈 타입이 있어요. 빌드 타입에 릴리즈 타입이 있고, 릴리즈 타입에 이제 보면은 사인인 컴피그의 디버그 이게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인인 컴피그라는 거가 위에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인인 컴피그가 있는데 사인인 컴피그가 디버그용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 릴리즈를 할 거기 때문에 릴리즈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야 돼요. 릴리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사인인 컴피그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빌드 타입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인 컴피그에 릴리즈가 있고 여기 있는 이 릴리즈 값을 이렇게 빌드 타입의 릴리즈로 변경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전후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처음 작성하실 때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좀 옵셔널한 얘기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앱에 있는 배포한 앱을 풀어가지고 내용 같은 거를 보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용량에 대한 이렇게 뭐 최적화나 뭐 이런 옵션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앱이 커지면서 이제 그냥 싱글 인덱스가 아니라 멀티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싱글 그런 경우에 대한 옵션 필드에 대한 그런 안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는 이제 좀 말 그대로 추가 옵션에 대한 내용들이고, 최소한 설정은 여기 부분까지가 이제 가장 최소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PK 빌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APK 빌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게 플러터 명령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겠군요. 저는 아까 그레이드 W 안에 있는 명령을 이용을 했었는데, 뭐, 두 개가 같은 명령입니다. 어차피 이제 플러터 빌드 APK 했을 때는 아까 이제 했었던 어셈블 릴리즈 하는 거랑 동일한 커맨드가 실행이 되고요. 자, 어쨌든 요거 설정을 하고 나서 실제 빌드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안드로이드 거기 가서 다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APK 생성을 할 때랑 명령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APK 아까는 그렇게 빌드를 했었고, 여기에 자, 그레이들 W에 어셈블 릴리즈의 어셈블은 이렇게 모으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어셈블 말고, 자, 번들 릴리즈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번들 파일을 만들게 되고, 지금 위치가 앱 밑에 키스토어를 찾네요. 그러면은 자, 이 키스토어 파일을 앱 밑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모든 설정은 그것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럼 번들 릴리즈가 되고요. 번들 릴리즈는 아까 이제 빌드한 것들 보면은, 자, 여기 아웃풋 밑에 아까 이제 번들하고 플러터 APK하고 플러터 APK가 있었는데 번들이 추가가 됐어요. 번들 안에 보면은 m 릴리즈 하고 .aab라는 이런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AB가 실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배포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빌드까지 됐으니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앱을 이렇게 이름 넣고 기본 언어 넣고, 앱이냐 게임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일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제 구글 플레이 가보면은 구글 플레이의 큰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게임이라는 하위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홍보나 마케팅상의 이유로 게임이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등록을 할 때도 이게 앱이냐 게임이냐를 물어봅니다. 저는 앱으로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약관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앱이 무료냐 유료냐 일단 무료로 만들고 이거는 이제 출시하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앱 생성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 앱에 대한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글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아까 얘기를 했었던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그 트랙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시라는 섹션에 보면 프로덕션이 있고 프로덕션 밑에 테스트를 열어보시면은 공개 테스트, 비공개 테스트, 내부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전 등록은 이제 테스트를 위한 사전 등록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라 테스트의 트랙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실제 운영으로 배포되어 있는 누구든 검색을 하고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테스트는 공개적으로 검색 같은 거를 통해서는 접근되지 않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공개 테스트는 말 그대로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최소한 그래도 이게 프로덕션과는 차이가 있어야 하니까, 프로덕션처럼 검색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뭔가 그, 어, 오픈 베타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그 주소를 통해서 이제 그 주소를 어딘가에다가 이제 뿌리게 되면은 그 주소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공개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공개 테스트에서 이제 그 초대장 발송하는 부분들이 좀 초대장 자동 수락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전에 등록이 된 혹은 뭐 그 이후에라도 허가되어 있는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그런 앱을 만드는 것이고요. 내부 테스트는 이게 이제 그 알파 테스트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이거를 그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내지는 이 프로덕션을 만드는 데 참여한 뭐 디자이너라든가 기획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테스트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비공개 테스트, 공개 테스트,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거에서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니까 공개 테스트나 비공개 테스트는 심사하지 않아도 그 등록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공개나 비공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공개 테스트하고 비공개 테스트도 이게 어느 정도의 앱의 심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즉시 테스트를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테스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인원도 최대 100명으로 제한이 좀 빡빡한 편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테스트 보통은 이제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 내부 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내부 테스트가 여기 그 과정 자체도 제일 짧아요. 자, 어쨌든 이 내부 테스트에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버전 만들기 해가지고 올리면은 여기에 업로드할 앱 번들을 여기에 드롭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은 AAB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APK도 추가를 할 수는 있는데 APK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계속 뭔가 워닝을 좀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량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띄우기 때문에 자, AAB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자, 업로드한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뭐 분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내부여도 먼저 작성을 해놔야 나중에 실제 뭐 운영으로 전환하거나 할 때에도 좀 좋기 때문에 버전 검토하고 자 경고는 매번 조금씩 뜹니다. 경고는 완전히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뭐 이게 이제 그 내가 앱을 뭐 앱에 최신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이게 지원되는 범위가 변경되거나 하면은 이전 버전에 비해 뭐 도달하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경고가 떠요. 그러니까 경고는 이제 반영을 하면은 더 좋지만 항상 올 클리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염두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내부 테스트 트랙으로 출시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를 제출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심사에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여기는 출시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여기에 테스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하면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이용 가능한 이메일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해당 계정으로 이제 그 앱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하면은 제가 지금 저 자신마저도 테스트로 등록을 하지 않았군요. 자, 그러면 내부 테스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소에 들어갔을 때 뭐 이거 초대 승인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초대 승인하고 나면은 이제 앱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 기기에 접속을 한 게 아니니까 안드로이드 기기에 접속을 했을 때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까지 도달해가지고 해당 내용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고 테스트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부 테스트용은 말 그대로 이제 공개 베타, 그러니까 비공개 베타보다도 더 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앱 이름도 이렇게만 표시가 돼요. 앱 이름 같은 경우에도 설정한 이름대로 표시가 되진 않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한다면은 여기 이제 특히 비공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트랙 만들기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비공개 테스트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뭐 내부에 이거는 개발자 테스트다. 그리고 이거는 전 직원 테스트다. 뭐 이거는 뭐 외부 검수 업체를 이제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는 외부 검수 업체 테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에서의 테스트도 뭐 한 세 단계나 네 단계 정도 나눠져 있을 때에는 그 단계들을 다 생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관리 테스트 트랙을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이걸 앱을 등록하는 과정, 이제 보통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검수를 보낸다고 하면은 검수 시작하고 누르는 이 과정은 사실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되고,
그래도 이제 뭐 개발자한테 그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개발이 끝나면은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비공개 테스트나 공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정보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정보, 이런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도 설정을 다 해야 하고요. 아까 저희가 앱을 아이콘을 전혀 없이 등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등록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공개 테스트나 비공개 테스트에는 앱 아이콘도 뭐 개발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 개발 프로젝트 만들면 기본으로 들어간 아이콘 이런 것들로는 아예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앱 아이콘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앱 정보 쪽을 보면은 앱 정보에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앱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한 설명과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무성의하게 적으면 그것도 이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아이콘도 넣어야 되고 그래픽 이미지도 넣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 주소를 넣으면 동영상 소개 같은 거가 이제 그 이미지들보다 먼저 뭐 표시가 되는 형태로 이런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생성을 해가지고 할당을 해서 넣어야 되고요. 각 기기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정보들도 넣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보면은 그거 외에도 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등록을 해야 하고요. 앱의 뭐 개인보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추가가 되어야 하고, 이 앱 컨텐츠 쪽을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거 이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들어가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도 넣으라고 하고, 이거는 처음에는 URL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고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광고가 있다고 설정을 하면은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는 어떤 게 들어가냐 뭐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귀찮아서 광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 광고가 있을 경우에 반려가 되겠죠.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권한, 콘텐츠 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등급 전체 연령가냐, 13세냐 그게 나오는 들, 타겟층, 뉴스 앱인지 여부, 그리고 뉴스 앱일 경우에는 뉴스에 어떤 뉴스를 다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넣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있으면 홍보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이제 넣어야 되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넣어야 되고,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그냥 시스템상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거나, 혹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좀 불리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거를 심사를 하고 출시를 하는 과정은 이게 이제 그 개발팀과 비개발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협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진행들을 해야 하고,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내용들을 넣으면은 네,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근데 이제 이 테스트 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정식 출시 이런 식의 단계를 가진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이 내부 테스트에 등록된 이 버전들이 있을 때 버전 승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급을 하면은 지금 내가 설정한 트랙 중에서 더 위쪽 상위 트랙에 대한 부분들은 어, 부분으로 이제 이거를 다시
변환에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사를 안 받았는데 심사를 받는 과정으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심사를 포함해서 심사 먼저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상승돼서 올라가는 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둔 기능이기 때문에 내부 테스트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고 비공개에서도 많이 나눠져 있다면 해당 테스트 트랙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고 공개 테스트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아예 내부 테스트 한 다음에 우린 이걸 바로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바로 프로덕션으로 보내가지고 심사를 받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